두 번째 영상입니다. 사회복지법의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언은 인권 규약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법에 어떤 인권 조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외우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뼈대만 좀 이해를 하시고 잘 요약을 해서 적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시민법인데요. 시민법은 서양 역사 기준으로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봉건사회가 서서히 없어지고 자본주의가 생겨나게 된 그런 사회를 전제로 해서 시민법이라는 게 먼저 만들어지는데, 이 시민법은 시민법이 사실은 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사회법은 좀 나중에 있는 일입니다.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고 해서 사유재산은 그 사람, 그 개인의 것이다라는 거, 이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 국가가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업,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세 가지의 원칙이 흔히 말하는 시민법, 사회법이 만들어지는 단계에 이제 확실하게 정립이 된 겁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이후에 이 개념들이 들어옵니다. 이건 서양의 역사하고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시민법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혁명 때쯤에 나오기 시작한 얘기들이고, 사회법은 그보다는 뒤에 1900년대 초반쯤에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법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먼저 생긴 다음에 또 사회법이 생겨요. 그래서 사회법이 어찌 보면은 가장 나중에 완성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시민법, 나는 일단 신체의 자유다를 주장하는 이 시민법, 그 다음에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그런 사회 운동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보장을 받아야 된다, 국민이라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사회법인데, 이건 나중의 일입니다. 사회법이 제정될 때쯤에 국제연합 유엔이 이제 아무래도 세계 평화와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는 가장 이제 공식적인 기구가 됐고요. 원래 이게 처음에는 유엔이라는 이름이 국제연합이라는 이름보다는 일정한 강대국들이 모여 있었던 열강이라는 거죠. 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이 국가들이 주축이 돼서 상당히 소규모로 이렇게 시작되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이게 세계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평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더 많은 회원국들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인권, 그 다음에 아동구호, 빈민구호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연합에서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호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인권과 인간의 자유는 어디서나 적용된다라는 아주 선언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인권규약이 A 규약과 B 규약이 있는데, 이거는 또 한참 뒤에요. 그래서 A 규약,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 A 규약, B 규약의 내용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없습니다. A 규약은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규약입니다. 그래서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자유, 그 이전에는 신체적인 자유, 이게 인권이나 사실 이런 노동권, 생존권 이런 건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제인권규약 A 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규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늦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자유권,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한 어떤 권리의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체의 자유, 내가 이제 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이게 시민권 이제 나올 때 얘기고요. 산업혁명 시기 딱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사회권이 먼저 나오고, 그 사회권이 조금씩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나는 왜 선거에 참여 못하냐, 투표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정치에 관련된 그 권리가 먼저 운동으로 등장한 다음에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좀 그 사회권 좀 보장을 좀 받아야 되겠다. 뭐 흔히 말하는 산재보험이요. 내가 좀 직장에서 다쳐서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럴 때 나 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자, 그런 권리가 나오다가 이제 세계 전쟁이 터지고 이게 끝나요. 대한민국은 광복입니다. 끝난 다음에 자, UN이라는 국제연합이 결성되고 그 다음에 세계 인권선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권규약이 뒤에 생겨요. 거기서 그래서 인권규약에서 말하는 뭐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사실 한 100년 전에 있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에 뭐 시민의 권리 이거하고 100년이 지난 1970년대 이 국제인권규약에 나온 얘기하고는 그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내용은 같은데 예전에는 구체적이지 못하다가 이제 1970년대 들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복지조약에서 이제 사회보장협정이라게 되어 있는데요. 자, 사회보장협정은 자, 상호주의. 우리가 너희 나라의 사람들을 잘해줄 테니 너희도 우리나라 사람을 잘해줘라, 이런 거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조약이 바로 사회보장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뭐 연금에 관련된 것들, 계산의 방법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얘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제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시민법, 사회법, 그 다음에 뭐 원칙 3가지, 그 다음에 국제연합의 탄생, 그리고 자,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같은 것들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나중에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사회보장협정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이게 이해가 금방 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지금이야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죠. 근데 과거에 뭐 우리가 뭐 1980년대 이전까지는 비행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보장협정도 외국에서 뭐 누가 건너와야 뭘 해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야 뭘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보장협정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2번째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순서대로요. 그냥 저 시민권의 발달, 뭐 사회법의 이제 뭐 발달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저 사회보장협정까지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뭐 개인적인 생각을 쓰고 싶으면 더 쓰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